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GitHub 리포지토리는 크롬 데브툴스 MCP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AI는 코드를 쓸 수는 있었지만 뭐랄까 사실상 장님이나 다름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쓴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도구가 바로 그 AI에게 브라우저 안을 들여다볼 눈과 직접 조작할 손을 달아주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이 기술이 어떻게 AI를 그냥 코드 생성기에서 진짜 웹 개발 파트너로 바꾸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개발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AI 코딩 어시스턴트랑 크롬 개발자 도구, 그러니까 웹 개발의 이 두 축을 연결하는 데 있거든요. 이제 제민이나 클라우드, 코파일럿 같은 AI가 그냥 텍스트로 된 코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렌더링된 웹페이지, 네트워크 요청, 콘솔 로그 같은 정말 살아있는 컨텍스트를 직접 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자동화가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개발의 본질이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에게 눈과 손을 달아준다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기존의 자동화 테스트 툴이랑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버튼 클릭이나 폼 입력 같은 건 사실 예전부터 있던 기능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차이점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화 툴, 셀레니움이나 퍼페티어 스크립트 같은 건요. 우리가 모든 단계를 일일이 코드로 짜줘야 했죠. 네, 맞아요. 아이디가 서브밋 버튼인 요소를 찾아서 클릭해. 이런 식으로요. 만약 개발자가 버튼 아이디를 바꾸면 스크립트는 바로 깨져버리죠. 그 경험 다들 있죠. 테스트 코드가 실제 코드보다 더 자주 깨지는 그 고통. 그렇죠. 하지만 이 MCP 서버랑 연결된 AI는 다릅니다. 우리는 AI한테 그냥 독일 사용자의 입장에서 결제 프로세스를 테스트해줘처럼 좀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오, 그럼 AI가 스스로 현재 페이지,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여기 결제하기 버튼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클릭이라는 도구를 써서 클릭을 실행합니다. 버튼 아이디가 바뀌든 텍스트가 살짝 바뀌든 상관없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와, 개발자의 역할이 약간 마이크로 매니저에서 디렉터로 바뀌는 셈이에요. 그건 정말 패러다임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지시를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군요. 그럼 복잡한 작업을 하려면 AI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우리 로그인 페이지가 모바일에서 느린 것 같아 라고 불평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아주 좋은 예시네요. 그 한 문장의 지시를 받으면요. AI는 자기가 가진 여러 도구들을 막 조합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타자 나서는 거예요. 먼저 에뮬레이트 도구를 써서 브라우저 환경을 아이폰 14 프로처럼 바꾸겠죠. 네네. 그 다음 내비게이트 페이지 도구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바로 퍼포먼스 스타트 트레이스를 호출해서 성능 측정을 시작해요. 그리고는 페이지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 필드를 찾아서 프리폼 도구로 테스트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찾아서 클릭 도구를 사용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군요. 물론이죠. 로그인이 성공하고 다음 페이지가 로드될 때까지 wait for 같은 도구로 기다렸다가 퍼포먼스 스탑드 트레이스로 성능 측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트레이스 파일을 분석하는 거죠. 분석까지? 네, 동시에 리스트 네트워크 리퀘스트 도구로 혹시 불필요하게 큰 이미지가 로딩되지는 않았는지, 특정 API 후출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는지 확인하고요. 또 리스트 콘솔 메시지 도구로 콘솔에 에러가 찍히지는 않았는지까지 샅샅이 훑어보는 겁니다. 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AI는 분석 결과 EMB-짜리 배경 이미지가 로딩되는데 3초가 걸리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 이미지를 웹P 형식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고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모바일에서 느린 것 같아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니 진짜 개발자 한 명을 옆에 둔 것 같네요. 특히 그 소스맵 스택 트레이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그 말은 즉 운영 환경에서 압축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에러가 터져도 제가 막 알아볼 수 없는 코드를 한참 들여다볼 필요 없이 AI가 선생님 코드 25번째 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정확히 짚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진짜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주는 기능이겠는데요.
맞아요. 디버깅에 들어가는 인지적인 부하를 극적으로 줄여주죠. 이런 강력한 기능들을 쓰려면 보통 설치 과정이 복잡해서 좌절하곤 하는데 이 도구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 성능이면 설정 파일이란 실험하면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작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요? 놀라실 만큼 간단해요. 최신 노드 JS랑 크롬 브라우저만 설치되어 있다면 터미널에 npx-y 크롬 데브툴스 mcp at latest 이 한 줄만 입력하면 그냥 서버가 실행됩니다. 와, 정말요? 네. at latest 플래그 덕분에 신경 쓰지 않아도 항상 최신 버전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쓰시는 AI 도구, 예를 들어 VS 코드의 코파일럿이나 커서 같은 툴 설정에 이 서버를 도구로 추가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특정 AI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이겠네요. 뭐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코파일럿이든 내가 쓰는 환경에 그대로 붙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이 이 도구의 철학을 보여줘요. 특정 AI 모델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AI가 브라우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 프로토콜을 지향하는 거죠. 심지어 윈도우즈 11 같은 특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롬 경로 문제나 타임아웃 이슈에 대한 해결책까지 문서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오, 실제 개발자들이 겪을 법한 문제들을 미리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이죠. 네, 그런 디테일이 신뢰를 주죠. 그런데 기본 설정은 간단하다고 해도 실제 개발 환경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 CI/CD 파이프라인에서 자동화 테스트를 돌릴 때 빌드 서버에 갑자기 크롬창이 뿅 하고 뜨면 안 되는데요. 이런 백그라운드 실행이나 좀 더 복잡한 환경을 위한 고급 설정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신데요.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 헤드리스 옵션이 있습니다. 아, 헤드리스. 네. 이 옵션을 주면 UI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서버 환경에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죠. 또 채널 옵션으로 안정 버전이 아닌 크롬 카날이나 베타 버전을 지정해서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최신 브라우저 기능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테스트할 때마다 이전 테스트의 쿠키나 캐시가 남아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되게 골치 아픈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나요? 네, 그럴 땐 아이솔레이티드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실행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임시 프로필로,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시작해주기 때문에 테스트 간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어요. 아, 매번 시크릿 모드에서 테스트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격리 기능을 제공하죠.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보통 이 도구는 새 크롬 창을 띄워서 작동하는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이미 수십 개의 탭을 열어놓고 복잡한 작업을 하던 중에 바로 그 상태 그대로 AI의 도움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 창을 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브라우저에 AI를 연결할 수는 없나요?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실행 중인 크롬 인스턴스에 연결하기는 이 도구의 아주 강력한 고급 기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 테스트랑 자동 테스트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죠. 또 다른 중요한 사용 사례도 있어요. 어떤 웹사이트들은 웹드라이버 같은 자동화 도구의 접근을 감지하고 로그인을 막아버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이럴 때 일반 크롬으로 먼저 로그인을 해놓고 그 브라우저에 AI를 연결하면 이 제한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오, 그건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그럼 연결하는 방법은 복잡한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쉬워요. 오토 커넥트라는 옵션을 주고 서버를 실행하는 건데요. 크롬 브라우저 설정에서 chrome.inspect/remote 디버깅 페이지만 한번 켜두면 서버가 알아서 디버깅 포트가 열려있는 브라우저를 찾아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와우, 정말 간편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다른 하나는 좀 더 수동적인 방식이겠군요. 맞아요. 브라우저 옵션을 쓰는 방식인데 이건 사용자가 직접 터미널에서 리모트 대시 디버깅 포트 이퀄 922 같은 명령어로 특정 포트를 열어서 크롬을 실행하고요. 서버 설정에도 정확히 922번 포트로 연결해 라고 명시해 주는 겁니다. 아, 보안상 평소에 쓰던 프로필과는 다른 별도의 데이터 디렉토리를 지정해줘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내가 어떤 브라우저 연결하는지 명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이 강력한 만큼 자연스럽게 데이터나 개인정보 문제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AI가 내 브라우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내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도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면책 조항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이 도구는 AI 에이전트에게 브라우저의 모든 컨텍스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과 같다고요. 네.
따라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금융정보가 열려있는 브라우저에 연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죠. 도구 자체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없나요? 보통 이런 툴들은 사용 통계 같은 걸 수집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점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구 개선을 위해서 구글에서 일부 사용 통계를 수집해요. 예를 들어서 클릭 도구가 몇 번 호출되었고 성공률은 얼마인지, 평균 응답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같은 비개인 식별 정보들이죠. 물론 이건 원하지 않으면 서버 실행 시 No Usage Statistics 플래그 하나만 추가해서 간단하게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도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성능 분석 도구를 쓸 때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 데이터, 즉 크롬 사용자 경험 리포트, CRX라고 하죠. 네, CRUX. 그것과 비교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쓰면 현재 방문한 URL이 구글 CRUX API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No Performance Crux 플래그를 폴스로 설정해서 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데이터 수집 모두 크롬 브라우저 자체의 통계 전송 설정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입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네, 크롬에서 데이터 전송을 꺼놨다고 해서 이 도구의 설정이 자동으로 꺼지는 건 아니니까 각자 제어해야 합니다. 오늘은 AI 코딩 에이전트에게 눈과 손을 달아주는 크롬 데브툴즈 MCP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대신 짜주는 수준을 넘어서 웹사이트의 문제를 진단하고 복잡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며 디버깅까지 수행하는 진정한 개발 파트너로서의 AI의 가능성을 본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기술은 개발이라는 행위를 지시에서 협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AI가 이제 인간 개발자처럼 브라우저를 직접 보면서 테스트하고 디버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미래의 개발은 우리가 자연어로 이런 기능을 가진 앱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AI가 코드를 짜고 스스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테스트하고 버그를 찾아 수정하고 성능을 최적화한 뒤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완전한 자율개발의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